네, 안녕하세요. 투무룩입니다. 3일마다 한 번씩 이제 영상을 올리기는 그 주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, 하나 영상 만드는데 자료도 조사하고 시나리오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쉐보레 콜로라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드디어 이제 미국산 정통 픽업 트럭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진출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. 2019년 8월,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죠. 쉐보레 콜로라도가 출시를 확정했습니다. 픽업 트럭은 미국의 국토 환경이나 저렴한 유류비, 여러 가지 가장 미국적인 환경에서 발맞추어서 성장해온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응하게 될지, 첫 타자인 그 쉐보레 콜로라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픽업 트럭 시장, 그게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. 픽업 트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미국의 대형 농장에서 발전되기 시작해서 미국 국토, 넓은 국토에 잘 어울리는 그 실용성, 그리고 터프한 이미지,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일반인들까지 픽업 트럭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하게 되었고, 현재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항상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년간 픽업 트럭을 만들어 온 쉐보레의 그 모든 기술력이 녹아 들어간 차량으로 볼 수 있겠고요. 그만큼 많은 매니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 한 해에만 한 14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. GM에서도 주력 차종으로 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. 쉐보레 콜로라도와는 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사실 한국 시장에서 이 픽업 트럭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. 꽤 오래전부터 아웃도어 라이프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. 그리고 쌍용에서 개발했던 무쏘 스포츠, 코란도 스포츠, 액티언 스포츠, 그리고 지금의 렉스턴 스포츠까지 이런 차량들이 힘차는 성적을 거뒀거든요. 분명히 시장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방관했다 그래야 되나? 신경을 좀 안 썼던 게 좀 이상하긴 하고요. 게다가 이 픽업 트럭들은 트럭 세금을 받기 때문에 1년에 자동차 세금이 3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메리트가 있는 분야인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가만 냅뒀다는 게 좀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. 좀 이제서야 쌍용의 다른 브랜드에서, 그것도 미국 브랜드에서 픽업 트럭을 출시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?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. 어쨌든 아웃도어 라이프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. 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. 여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픽업 트럭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이제서야 파악을 한 것 같아요. 쉐보레 콜로라도는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쌍용에서 등장했던 픽업 트럭들,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비슷하거든요, 이 차량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픽업 트럭의 첫 번째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냐면, 쌍용에서 나왔던 픽업 트럭들은 SUV로 설계된 거를 픽업 트럭으로 설계 변경을 한 거예요. 개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쉐보레 콜로라도는 처음에 차량의 개발 단계부터 픽업 트럭으로 이제 개발이 된 차량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대로 된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과연 이 차가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까? 이슈거리죠. 매니아 층에서는 이 차가 이제 살아남아서 꾸준히 픽업 트럭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. 먼저 이 차의 장점을 좀 살펴볼게요. 쉐보레 콜로라도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픽업 트럭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처음 등장하는 차량이다 보니 원조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. 뭐든지 처음, 최초, 이런 프리미엄은 굉장히 판매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식어라고 볼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이 차량의 장점은 웅장한 디자인, 좌중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덩치와 압도적인 남성미를 풍기는 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뿐만 아니라 이 차의 그 주 타겟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부터 50대 남성분들이라면 이 차를 보고 아마 저 차에 타고 싶다, 저 차를 내가 운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만큼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세 번째가 실용성이겠죠. 이 차는 트럭입니다. 뒤에 이제 적재함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캠핑, 캠핑에서 겨울 캠핑까지도 무리 없이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이 차가 좀 크긴 하지만
마트 같은 데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실용성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쉐보레는 이와 같은 장점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을 할 텐데요. 그렇다면 이 쉐보레 콜로라도는 우리나라에서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이 단점에서 좀 드러나는데요. 그래서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수입차라는 점입니다. 쉐보레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 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, 어떻게 보면 국산 브랜드, 태생은 미국이지만 국산 브랜드로도 볼 수 있거든요. 한국 G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GM은 이 차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면요, 물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차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 바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걸맞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. 미국 시장에 거기에 맞게 생산된 차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. 전혀 한국의 환경이나 유류비, 도로 사정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,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기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물론 그간 출시된 쉐보레 차량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려한 것 같지는 않지만, 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경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 버린다는 건 큰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로는 연비입니다. 연비. 이 차는 인증 문제 때문에 디젤 엔진보다는 가솔린 엔진이 먼저 들어온다고 해요. 그리고 디젤 엔진이 언제 나올지는 가솔린 모델이 얼마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아마 디젤도 이렇게 들어올지 말지가 결정되게 될 텐데, 최초로 스타트를 끊는 그 엔진들이 가솔린 2.5, 3.6 엔진이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이 차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엔진은 3.6L 가솔린 엔진입니다.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아마 차량 생김새나 무게, 복합 연비 등을 따져봤을 때 실제로 이 차를 타는 분들이 느끼는 실제 연비는 아마 리터당 6km 정도? 대배기량 3.6L짜리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극악한 연비,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. 거친 오프로드를 즐기는 마니아들이라면 픽업 트럭의 그 단단한 그 차체 세팅,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를 사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분들만 차를 사는 거 아니잖아요. 이 차가 많이 팔리려면 일반인들에게도 어필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근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 정도의 극악한 연비를 감당하면서 이 차를 살까?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는 괜찮은 대안이 있는데 과연 이 차를 탈까? 선택할까? 사실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. 세 번째 단점으로 제가 꼽는 것이 실내 인테리어입니다. 지금 이 차의 주 타겟층을 보자면 30대부터 50대의 가정이 있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남성분들일 확률이 큽니다. 이분들이 트럭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. 아웃도어 라이프를 훌륭하게 수행하면서도 출퇴근으로도 쓸 수 있고, 그런 차를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 차는 거의 상용 트럭 같은,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용달차 같은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. 플라스틱 패널을 잔뜩 써가지고 싸 보이고요. 아마도 외관 디자인을 보고 이제 진짜 멋있다, 저 차 한번 가서 좀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전시장에 가가지고 실내 들어가서 앉아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꽃길만 걸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이렇게 연비가 안 좋아도 성공했던 그 포드 익스플로러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, 이건 또 픽업 트럭은 포드 익스플로러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렇게 꽃길만을 걸을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이건 저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차량이 출시된 후 이제 판매량을 봐야 되겠죠. 그것도 이제 좀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봐야 될 겁니다. 물론 어느 정도 시장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출시를 하는 거겠지만,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소비자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준비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좀 안착하길 바라봅니다. 첫 도전이니까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GM에 좀 바라는 반대요. 이런 차는 특별한 차잖아요. 이런 특별한 차는 한국 시장에서 좀 생산을 해서 출시하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에요.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확실히 환경이 다르거든요.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에 마트를 가도 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대량으로 물건들을 사가지고 싣고 와야 되고 이런 환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. 가보진 못했지만. 그리고 농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 그런 농장.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어느 정도 수요가
확실하게 있습니다. 근데 한국 시장은 그게 아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반응을 보면서 바꿔갈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수입해서 판다는 건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가 가격 정책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. 분명 우리나라에서는 쉐보레는 현대기아의 밑으로 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. 현대기아의 절대 위에 서는 브랜드가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만들었다고 가격표를 막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쉐보레 크루즈나 이코넉스거든요. 이 차도 좀 성공을 하려면 가격을 잘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다음 달에 등장할 국내 최초의 미국 정통 픽업 트럭 쉐보레 콜로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뭐 차량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. 아직 등장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. 이게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 기회가 된다면 저도 시승을 해보고 시승기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톰우룩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